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법적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사기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의 가입 및 활동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주요 사례로는 우선 통장 대여 및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그리고 대출을 빙자한 계좌 제공 사례, 마지막으로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한 적극적 가담 사례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우선 진술거부권 행사 및 변호인 조력권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먼저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백이 임의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거부하고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부족할 수 있으나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고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으로 기망의 고의와 이로 인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계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경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에 정한 형보다 감경됩니다. 또한 범행 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사책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